우리 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서머 특집 시리즈 코끝 성형 미스테리 제3탄 코끝 성형 재료 누가 잘하나 편이에요. 코끝 성형은 코 성형에 있어서 사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또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더 적합한 재료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끝 성형의 방법을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면 코끝에 연골을 층층이 쌓는 연골 쌓기법이 있고요. 코끝에 기둥이나 지지대를 세워주는 비중격 연장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연골 쌓기법하고 비중격 연장술에서 각각의 끝판왕인 코끝 성형 재료를 알아볼 텐데요. 채점은요,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 하는 편의성, 수술 후에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그 수술 방법에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적합성에 따라서 5점 만점으로 채점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후보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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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후보는 귀연골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코성형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명실상부 코끝 성형의 대표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채취하기도 쉽고 귀가 두 개다 보니까 양도 충분하고 또 사용하기도 쉬운 재료라서 편의성은 5점이고요. 귀연골 채취 후에 생길 수 있는 귀의 문제도 거의 없고 말랑거리는 재료라서 코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안전성은 4.5점이에요. 원래부터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서 둥근 우리 코끝 모양을 내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연골 쌓기법의 적합성은 5점이고요. 하지만 이 코기둥을 지지할 만큼 단단하지는 못해서 비중격 연장술의 적합성으로는 3점밖에 받지 못했네요. 두 번째 후보는 비중격 연골이에요. 귀연골과 함께 자가조직이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귀연골에 비해서 훨씬 단단한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중격은 우리 코 중간에 있는 판 모양의 연골인데요. 채취가 쉽긴 하지만 코가 많이 낮은 분들은 때로는 그 양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미리 CT를 찍어서 양이 충분한지 알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CT 비용이 다 수술비에 반영도 될 수 있어서 편의성은 4.5점이에요. 비중격 연골 채취 후에 간혹 비중격이 약화돼서 콧대가 무너져 내리는 안장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비강 점막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게 회복 과정에서 점막끼리 서로 붙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비점막 유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흔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4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코 성형하면 무조건 코에 손뭉치 넣고 일주일간 입으로만 숨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점막끼리 붙지 않도록 떨어뜨려 놓으려고요. 이것도 환자분들 아주 불편하게 하는 요소죠. 그런데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 비중격 연골은 다소 평평하고 단단해서 둥그런 코끝 모양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쌓기법의 적합성은 4점이지만 똑같은 이유로 기둥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술의 적합성은 5점이에요. 세 번째 후보는 자가늑연골이에요. 역시 자가조직이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재료죠. 하지만 채취 시에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요. 또 그 때문에 자연히 수술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구부러지는 왈핑의 문제도 있어서 편의성은 3점이고요. 채취 과정에서 드물지만 기흉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코 성형을 하는데 몸에다가 한 2-3cm 정도의 다소 좀 엉뚱한 흉터도 남을 수 있어서 안전성은 3.5점이에요. 비중격 연골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편편한 데다가 이건 또 무겁기까지 하기 때문에 연골 쌓기법의 적합성은 3점밖에 받지 못했네요. 같은 이유로 비중격 연장술 재료로는 적합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부러지는 왈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술 적합성은 4.5점이에요. 사실 이 자가늑연골은요, 반복되는 염증이나 구축 때문에 인공모형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 코성형종 막판인 분들한테 코끝보다는 콧대 재료로 많이 사용하던 재료인데요. 이걸 갖다가 아무 문제 없는 생전 처음 코성형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오바스러운 재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탈을 쓰고서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닥터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후보는 바로 기증늑연골이에요. 이곳은 자가조직은 아니지만 귀나 코 안, 몸 어디에도 상처 없이 흉터 없이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재료예요. 하지만 따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가늑연골보다는 추가 비용이 훨씬 적고요.
간혹 뭐 중국 같은 데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산은 전혀 없어요. 이 기증누경골은 전량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수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성은 4점이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기증누경골은 염증이 잘 생긴다 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와이프님을 이 기증누경골로 한 10수년 전에 코성형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앞으로도 더 경과관찰 해봐야겠지만 뭐 그닥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기증누경골로 수술해드렸던 다른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염증이 생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또 이런 생물학적 재료는요, 어디서 구입을 하고 누구한테 사용했는지 따로 보고도 다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름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안전성은 4.5점이에요. 자가누경골하고 마찬가지로 연골쌓기법에는 좀 부적합해서 연골쌓기법 적합도는 3점이고요. 하지만 비중격 연골과 마찬가지로 비중격 연장술의 적합성은 5점을 받았네요. 이렇게 오늘의 후보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총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연골쌓기법 부분에서는 총점 14.5점으로 귀연골이 1등을 차지했네요. 다음으로 비중격 연골 부문에서는 총점 13.5점으로 비중격 연골과 기증누경골이 공동 1등을 차지했어요. 뭐 순전히 닥터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내 맘대로 순위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또 얼마든지 다른 의견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여름맞이 썸머 특집 시리즈 코끝 성형 미스테리 3부작을 마치게 됐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올해 여름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